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테슬라 미국 주식 소식 아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은 정말 예상대로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7.7%나 지금 더 오르면서 155불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촬영 시간은 오전 6시 10분인데요. 애프터에서 크게 오르는 이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애프터에서 가장 크게 오르는 이유로 이것을 꼽고 싶습니다. 바로 로보택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시간 관계상 어닝콜은 제가 생중계를 해드릴 수 없지만 아마 일론 머스크가 어닝콜에서도 로보택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할 것 같아요. 테슬라는 진심으로 로보택시에 진심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올해 출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러한 이미지를 하나 공개했는데요. 이 이미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첫 번째 화면입니다. 모바일 앱 화면이죠. 꼭 아이폰의 모양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서먼이라는 화면이 있어요. 자, 이 서먼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로보택시가 온다라는 겁니다. Estimated wait time, 그러니까 예상 대기 시간은 3분이라고 적혀 있죠. 3분 내에 택시가 온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 자기가 있는 위치가 이렇게 3D 화면처럼 나오고 있고 현재 로보택시가 위치해 있는 상황이 나와 있고 이런 경로로 자기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현재 로보택시 안에 온도는 68도, 뭐 화씨겠죠. 그리고 4명까지 탈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 모델은 모델 Y예요. 자, 이 모델 Y가 상징하는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로보택시의 근간이 될 모델 2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델 Y가 로보택시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출시한 현재 테슬라 오너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도 로보택시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목적지를 스탠포드 쇼핑센터라고 이미 입력을 한 상황이에요. 자, 여기 조그맣게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이 테슬라 앱을 쓰고 있는 주인이 되겠죠. 이 핸드폰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테리어 클라이밋, 내부 온도가 나와 있고 차량이 지금 자신이 있는 곳으로 도착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arriving now라는 표현이 있죠. 도착했다. 모델 Y가 도착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차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로로 목적지까지 가게 되고 여기 쇼핑센터가 있죠. 뭐 6시 15분에 도착할 예정이고 15분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3.1마일이라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 테슬라 앱에 음악도 들을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모델 Y, 그러니까 로보택시에서 이 음악을 들을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 이미지가 오늘 애프터 주가 상승에 아주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에 상당히 근접했다라는 걸 이 앱이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좀 더 테슬라 실적을 뜯어보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테슬라 1분기 실적의 서머리가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서머리를 보면 안 좋은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는데 생각보다 안 좋은 점이 더 많아요. 자, 첫 번째로 수익성입니다. 순이익이 전년 대비 절반이나 줄었어요. 여기 보시면 전년 동기 2023년 1분기죠. 농계앱 순이익이 2.9빌리언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1.5빌리언이 나오면서 50%나 줄었습니다. 자, 순이익이 전년 대비 절반 줄었다는 건 상당히 배드 신호죠. 안 좋은 신호예요. 자, 그리고 현금 흐름도 좋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AI 인프라스트럭처 캐펙스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뭐 1조 원이 넘게, 여기 보시면 1분기만 1빌리언 이상을 투자했다라고 해요. 뭐 우리 돈 거의 1.4빌리언 1.4조 원 정도 되겠죠. 1조 4천억 원을 투자했다라는 겁니다. 1분기에만.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 H100 칩이 되겠죠. 엔비디아 칩을 사는 데만 1조 4천억 원을 썼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돈을 많이 쓰니까 프리 캐시 플로우가 네거티브가 되었습니다. 현금이 통장에서 2.5빌리언이나 나갔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2024년 1분기에 프리 캐시 플로우, 그러니까 순현금 흐름이 2.5빌리언 마이너스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돈 3조 원이 통장에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유는 캐펙스라고 볼 수 있겠죠. 캐피탈 익스펜디처. 여기 보시면은 영업을 통한 순이익이 많이 줄었습니다. 상당히 안 좋죠. 전년 동기 대비 90%나 감소한 현금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자동차를 팔아서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전년 동기 대비 90%나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1년 전에 100만 원의 현금이 내 통장에 들어왔으면 10만 원밖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장사로는. 자, 하지만 투자를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뭐 모델 3 램프업이라든지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모델 2를 개발하기 위한 비용 R&D 투자라든지, 역시나 가장 컸던 건 역시 컴퓨팅 AI 파워였죠.
자, 이러면서 순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2.5빌리언이나 됐어요. 이것도 배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AI 투자를 증가한 만큼 컴퓨팅 파워는 증가했습니다. 좋은 점으로는 AI 컴퓨팅 파워가 130%나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FSD 버전 12.3이 나오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죠.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좋았던 점으로는 1분기에 4.1GWh의 ESS 출하를 했어요. 다 모두 캘리포니아 레스트롭 공장에서 나온 거고, 역시나 레코드 하이 기록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현재 4월 달에 주당 1000대 사이버트럭 생산 캐파에 도달을 했어요. 이것도 괜찮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순이익도 줄고 현금 흐름도 안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매출액과 이익이 줄어들었던 원인을 테슬라는 어느 정도 일회성 원인으로 좀 찾고는 있습니다. 자, 1분기에 원자재가는 하락을 했대요. 여기 보시면 lower material cost란 말이 있죠. 자, 하지만 챌린지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numerous 챌린지가 나왔어요. 홍해 사태가 있었죠. 홍해 사태가 있으면서 선적도 어려웠고요. 특히 기가베를린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어느 정도 조달받아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기가베를린 근처에 변조소에 화재가 나면서 기가베를린은 다시 한번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었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했던 요인은 프리몬트 공장의 모델 3 업그레이드 이 램프업이 좀 늦어진 점입니다. 이게 되었으면 3, 4만 대는 더 팔았을 건데 그러지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많이 판매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원자재가 하락에 따른 어드밴티지를 전혀 누리지를 못했어요. 어느 정도 출하가 많이 되어야지 규모의 경제가 나오면서 매출도 상승하고 이익도 상승하는데 원자재가 하락의 어드밴티지를 전혀 누리지 못한 1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EV 세일즈에 대한 어려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많은 카메이커들이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차 투자에 더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업체들도 전기차에 많이 투자를 하고 판매를 하면서 같이 가야지 테슬라에게도 좋은 입장인데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홀로 좀 고독한 싸움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지도를 올리고 파이낸싱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리스 프로그램이 되겠죠. 이런 것들로 그리고 할부 원가도 좀 낮춰주고요. 할부 이자율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판매량을 늘려가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또 중요한 멘트가 있어요. 다른 카메이커들은 새로운 투자를 주저를 하고 있습니다. While many are pulling back on their investment. 그러니까 뒤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는 미래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테슬라는 밝히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바로 AI 인프라스트럭처가 되겠죠. 자율주행이 되겠고 프로덕션 캐파시티 계속해서 늘려갈 예정에 있고 슈퍼차저 네트워크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 때문에 이번에 캐펙스 자본적 지출을 2.8빌리언이나 했다라고 해요. 그 중에 1빌리언이 바로 AI 투자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수익성 있는 성장을 추구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영업이익률은 5.5%를 나타냈어요. 전년 대비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년에는 11.4%였는데 이것 역시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수익성은 내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거고요. 미래는 역시 자율주행에 있다라고 합니다. The future is not only electric but also autonomous. 그러니까 미래는 전기차에게도 있지만 역시나 자율주행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역시나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FSD 구독료를 199불에서 99불로 인하했죠. 그리고 일회성 구매 가격도 12,000불에서 4,000달러 줄인 8,000불로 인하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번 실적 솔직히 너무 안 좋습니다. 자, 하지만 계속해서 애프터 주가 8% 가까이 오르고 있어요. 역시나 다른 요인이 있겠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다시 한번 보면 매출액과 EPS 모두 어닝 미스를 기록했습니다. 자, 먼저 매출액을 보시면 토탈 레버뉴를 보시면 되죠. 21빌리언 정도가 나왔어요. 전년 대비 마이너스 9% 떨어졌습니다. 자, 시장 컨센서스가 22.2빌리언이었으니까 이를 하회를 했죠. 자,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0.45불이 나왔어요. 이 점은 어느 정도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시장 예상치가 0.49 정도가 됐습니다.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0.46불 그리고 게리 블랙은 0.52불을 예상했는데 한 평균적으로 0.49불 정도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0.45불이 나오면서 역시나 미스를 했지만 많이 미스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다행인 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자, 나머지 파란색으로 칠한 것들 좀 안 좋고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여기 보시면 크로스 마진율이 나쁘지 않았어요.
전분기가 17.6%였는데 17.4%가 나오면서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게 여기에 나오고 있고, 다만 R&D 비용이 증가를 하면서 오퍼레이팅 익스펜스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점은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매출액, EPX 그리고 현금흐름 모두 안 좋았지만 일단 이렇게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자, 이러한 기대감에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자,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역시나 일회성 요인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듯이 모델 3 업데이트, 프리몬트 공장, 그리고 기가 베를린 변전소 화재라든지 프로덕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액이 전년 대비 9% 감소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Higher FSD Revenue Recognition이라는 말이 있죠. 자, 북미의 오토파크와 같은 기능들이 나오면서 FSD 2연 매출 인식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자, 뒷부분에 재무제표를 봤지만 일단은 뚜렷하게 FSD 2연 매출 얼마나 늘렸다라는 건 제가 찾아볼 수 없었는데 어쨌든 테슬라는 늘렸다라고 합니다.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매출액과 EPX 모두 시장 예상치는 미스를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늘린 것 같진 않습니다. 자, 수익성 역시 모델 3 램프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좀 더 긍정적인 측면은 원가라든지 선적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ESS 매출액과 수익성은 더 좋아졌다라고 하고요. 역시나 FSD 2연 매출 수익 인식률이 올라갔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투자가 증가를 하면서 캐시는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요. 재고일수가 많이 늘어난 점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여기 빨간색으로 칠한 것들 제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일단 1년 전 대비 생산량도 2% 감소를 보여주었고, 다만 아덜 모델 프로덕션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모델 SX는 최근 5개 분기 중에 가장 많이 생산한 것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이버 트럭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덜 모델 딜리버리 사이버 트럭 포함해서 전년 대비 17,000대는 늘어났어요. 59% 상승을 했다라고 적혀 있죠. 하지만 역시나 전년 대비 총 딜리버리 판매량이 9% 감소하면서 이번 실적 안 좋았죠? 자, 그러니까 일회성 요인이 있다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리몬트 공장 모델 3 램프업 그리고 기가 베를린의 생산량, 선정량 감소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래서 재고일수가 28일로 늘어났어요. 1년 전에 15일이었는데 이게 많이 늘어났다라는 건 87% 재고가 늘어났다는 뜻이나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 서비스 센터의 로케이션은 26% 전년 대비 증가, 슈퍼차저와 관련된 설비도 26%, 27%나 증가를 했어요. 계속해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비어클 캐파시티 생산 총 캐파는 235만 대에 이르르는 모습입니다. 특히 사이버 트럭의 캐파가 인상적이에요. 11만 5천 대까지 연간 생산량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요. 현재 사이버 트럭은 기가 텍사스에도 주당 1,000대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4월 달에 이러한 기록을 썼어요. 그럼 주당 1,000대면 월간 약 한 4,000대에서 5,000대 정도가 되겠죠. 그럼 1년으로 치면 한 6만 대 정도 캐파에 이르렀다라는 건데 12만 5,000대 이상 생산을 할 수 있는 캐파를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램프업이 좀 빨리 이루어진다면 내년에는 12만 5,000대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1분기는 일회성 요인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중국에서의 수요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1분기 중국 판매량은 역시나 계절적인 요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중국 설날 춘절에 따라서 셧다운이 좀 길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칠레라든지 다른 쪽으로도 수출을 늘릴 예정에 있어서 기가 상하이 주문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 디맨드에 대한 뾰족한 얘기는 해주지 않고 있지만 기가 상하이는 계속해서 오더를 채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쪽 상황은요, 제조 원가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FSD 자율주행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FSD 누적 마일리지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FSD 버전 12가 나오면서 자, 이 기울기가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H100 엔비디아의 칩이죠. 이것을 늘리면서 AI 트레이닝 캐파시티가 눈부시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점은 이렇게 지금 데이터와 분석량을 늘리는 이유가요, 테슬라의 방향이 옳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자율주행과 로보택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올바른 아키텍처와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엔드투엔드 AI 비전 온리 방식이, 그러니까 카메라를 통해서 인간처럼 사고하고 훈련하는 방식이 옳았다라고 테슬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AI 컴퓨팅 파워를
우리 돈 거의 1조 4천억 원을 들여서 1분기에 늘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FSD 슈퍼바이즈드 버전 12가 올해 초에 나오면서 더욱더 데이터 확보에 열중을 하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구독료, 구매료 다 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드웨어 4.0에는 버전 12가 잘 안 되었다가 이번에는 되기로, 그러니까 버전 하드웨어 3.0과 4.0에 모두 이 엔드-투-엔드 AI 방식의 버전 12가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조치를 취했다라고 해요. 앞으로 나올 모든 신규 차종 하드웨어 4.0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이 맞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로보택시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언제 출시할지는 지금 뾰족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해줄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자, 하지만 이렇게 라이드 헤일링 앱, 그러니까 로보택시 앱을 만들고 있다라는 게 나오고 있고요. 4680 램프업이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면 자체적으로는 성공적으로 계속해서 램프업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사이버 트럭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계속해서 비용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에너지 수익은 좋았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ESS 얼마나 지금 출하를 했는지 나와 있는데요. 메가팩이 되겠죠. 레코드 하이를 기록했습니다만, 자,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진 않다라고 제가 최근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non automotive gross profit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어요. 자, 물론 ESS 지금 영업이익률이 25%를 넘어갑니다. 이번에도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했다라고 해요. 현재 ESS 이익률은 자동차의 이익률을 초과를 해서 가장 높은 이익률을 테슬라 사업 중에 보이고 있고, 다만 이번에 서비스 분야에서 그렇게 이익이 좋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중고차 판매 영역도 테슬라의 하나의 수익 사업인데 이게 좀 낮아졌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중고차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NACS, 그러니까 테슬라 고유의 충전 방식을 다른 카메이커와 북미 밖으로도 늘리겠다라고 합니다. 글로벌적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뜻이죠. 이미 북미는 NACS로 통일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가장 마지막 장에 중요한 발언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프로덕트 란이 되겠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 테슬라 주가가 애프터에서 지금 9% 넘게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죠? 바로 25,000불짜리 차량이 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25,000불짜리 차량 취소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테슬라는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미 테슬라는 지난 어닝콜 때요. 그러니까 지난 4분기 실적 어닝콜 1월 달이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2025년 하반기에 이 25,000불짜리 차량 새로운 뉴 모델을 출시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원래는 이 25,000불짜리 차량을 언박스드 매니팩처링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새로운 생산 방식을 적용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려면 새로운 공장이 필요합니다. 근데 새로운 공장을 지금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계속해서 EV 판매량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 현재 로보택시 AI에 열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투자가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라인에서 만든다고 해요. 바로 기가 텍사스 현재 라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단 이 모델 2를 생산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발언이 있습니다. This would help us fully utilize our current expected maximum capacity of close to 3 million vehicles, enabling more than 50% growth over 2023 production. Before investing in new manufacturing line. 그러니까 새로운 생산 라인을 만들기 전에 기존 생산 라인을 통해서 300만 대까지 맥시멈 캐파시티를 늘려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235만 대 캡하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 지금 인 디벨롭먼트에 있죠. 자, 이게 한 75만 대까지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뜻으로 저한테는 들리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로이터 통신의 얘기는 거짓이었다라는 겁니다. 2023년에 생산량이 약 180만 대 수준이었죠. 이것에 뭐 50% 정도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90만 대 정도 더 늘려가 보겠다라는 뜻인데, 그렇게 모델 2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모델 2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단 기존 라인에서 생산 시도하고 맥스 300만 대까지 도달해 보겠다라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오늘 주가가 많이 상승한 거예요. 테슬라가 제시한 몇몇 이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마켓 쉐어 침투율이 되겠는데 지금 거의 12%대까지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100대 중에 12대는 이제 배터리 EV라는 거고, 중국이 50% 이상이에요. 나머지 영역이 약 한 4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로드맵입니다. 테슬라는 역시나 AI 로보틱스 기업이죠.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나머지 이러한 생태계를 만들어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가겠다라는 뜻이고요. 자, 이것을 보면은 테슬라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모델 3 이번에 퍼포먼스도 나온다라고 하는데 정말 쌉니다. 월에 299불이면 모델 3를 운영을 할 수 있고 가스 값을 아끼면은 160불이라고 해요. 사이버 트럭 어셈블리 라인 엄청나게 많은 사이버 트럭 지금 놓여 있죠. 잘 램프업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 계속해서 슈퍼차저 네트워크는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차량, 다양한 EV들이 지금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도조, 이거 실제 도조 모델입니다. 계속해서 도조도 늘릴 예정이 있고 사이버 트럭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제품을 다 뜯어가면서 부품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뭐 1불 1센트마저 아끼려고 하는 테슬라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기가 네바다 근처에 세미 공장 이렇게 지금 만들려고 착공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내년 하반기까지 모델 2도 만들면서 같이 로보택시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점이 오늘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자, 어닝콜의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답변이 있을 건데요. 이것은 다음 방송에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